저희가 준비한 6인데요. 박 장관이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용 단체 채팅방 안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법무부 장관의 정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박 장관 오늘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이재명 후보 총괄 특보단에 또 가입이 되셨네요. 참,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초대됐습니까? 모릅니다. 단톡방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까? 여기 안 기억이 난다. 그럼 초대돼서 들어가 있는 건 언제 이렇게 알았습니까? 초대되는 게 오늘 아침에도 또 다른 데서 또 초대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제가 질문을 주목하지 않았기 하시죠,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의 정체도 모르고 글쎄요.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자, 모르고 장관님 시간 제가 끌지 의견을 말고요. 남겨놓은 것도 없고 장관님 시간 끌지 말고 일단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이재명 후보 따라갑니까? 신문하듯이 하지 마세요. 언제 왜? 기억이 언제 안 납니다. 나오셨냐고.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나가신 건 기사 보고 탈퇴하신 기사 건가요? 본 건 아니고 그 취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때 보고서 나갔습니다. 전혀 의심받을 일이 없습니다. 박 장관 전혀 의심받을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방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게 오늘 그 유상범 의원의 지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물론 뭐 이 그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한 그 총괄 특보단이 모여 있는 방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 함께 있었다, 같은 멤버로 있었다. 이 자체는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만약에 그걸 자신이 원해서 가입을 하고 그 가입한 이후에 어떤 글을 올리거나 남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랬다라면 이건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크지만 지금 이 단톡방이라는 어떤 이 단체 이 대화방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무작위로 초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뭔가 선거 중립을 해야 하거나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그 방에 가입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초청받은 자체는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있지만 그것이 이 초청받은 박범계 장관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하면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박 장관의 과거 발언입니다. 야당의 뭐 몇몇 분들이 제가 무슨 공안지휘니 수사지휘니 정치적 중립성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만한 어떠한 언행을 한 바 없습니다. 박 장관은 본인이 했던 말 그대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혹받을 만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사과하고 가입 경위와 활동 내역 등을 소상히 밝히기 바랍니다. 장관이 떳떳했다면 왜 텔레그램방을 나갔겠습니까? 증거 인멸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민수 형님, 네. 그러니까 야권의 공격 포인트에는 다른 장관도 아닌 특히 법무부 장관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뭐 이런 얘기에서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혹은 물론 선관위에서는 즉답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지만 그만큼 선거가 코앞이고 중립성 얘기가 있으니까 이 대화방까지 오늘 법사위에서 도마 위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장관이다 보니까 특수한 그 업무를 담당하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저는 좀 전에 박범계 장관 그 해명에 좀 그 무게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장관 같은 경우나 이 번호들이 본인도 모르게 뭐 저 같은 경우도 어떤 텔레그램 숫자가 많은 데는 제 핸드폰을 누군가 갖고 있다 무조건 초대를 할 때 한 사람씩 초대하면은 사실 보다가도 걸릴 수 있는데요. 뭐 수십 명씩 뭐 이렇게 더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초대하게 되면 바쁘면 진짜 모르고 넘어갈 수도 물리적으로 있다고 어려울 수 생각합니다. 있다. 예, 찾아내는 게 그거는 뭐 서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근데 물론 뭐 이렇게 취재 들어오니까 장관이 나갔으니까 우리 저희 구차장님도 얘기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진짜로 뭐 장관이 거기다가 뭔가를 남기고 서로 협의를 했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본인은 가입조차 돼 있는지 몰랐다는 해명이 저는 뭐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선거 중립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를 찾은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대선 코앞에 두고 대통령이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근데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과 관련된 메시지 몇 개를 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향후 60년 주력 전원이다.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 개 원전에 대해서 재가동한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 얘기를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탈원전 정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바꿨죠.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 말을 바꿨는데 이 가동 기한이 남은 고리 원자력을 폐로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월성 원전 1호기 그 뭐 삐죽삐죽 뭐 튀어나오고 있다 해서 안전성이 없다고 해서 조기 폐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임기를 2달 앞두고서 대통령이 공사 중단된 신한울 1, 2호기.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신한울 1, 2호기 공사 진행을 중단시켰거든요. 매일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공사 중단은 이미 부지도 확보해놨고 인력 다 확보해놨는데 지금 못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비판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다가 이제 선거 11여일 앞두고 원전은 60년 향후 주력 전원이다. 전 도대체 이게 말이 바뀌는 게 이게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5년 내내 지금 이 탈원전 한다고 해서 이걸 중단시키고 폐로하고 해놔놓고 이제는 60년 전원이라고 해서 다시 이 공자 신한울 1, 2호기하고 지금 신고리 오리커기를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 도대체 이게 국가의 큰 정책인데요. 이게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바뀌어서 그러면 뭔가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동안 왜 중단시켰는지 그 중단시킨 것 때문에 지금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근데도 이제 불구하고 이 비판이 이번에 대선에 중요한 쟁점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당 후보에 힘 실어주는 행동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원전 관련 발언까지 저희가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수많은 의혹을 답하느라 주변 사람들이 참 힘들겠네요. 라는 여러 후보들을 좀 통칭하시는 거겠죠? 예. 공문서를 그렇게 함부로 버려도 되는 건가요?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원희룡 본부장이 오늘 공개한 그 대장동 문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이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니 비통할 뿐이다. 이번 투표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 후보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무서워해야 오늘 TV토론 지켜보겠습니다라는 의견도 해주셨고요. 마지막 댓글 볼까요? 대선 끝나고 네 분 그대로 나와서 얘기했으면 합니다. 누구 말에 맞는지 뉴스탑10에서 꼭 나와주세요. 네 분 그대로 다 나오실 거니까요. 예, 저도 그대로 나올 거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나라박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